네, 안녕하세요. 저 S24 무비 시리즈에서 민시, 고민시 역할을 맡은 고민시입니다. 오늘 이렇게 꽉 채워져 있을 줄 사실 몰랐는데 너무 또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오늘 들어오기 전에 고민시 배우님이 되게 걱정을 하셨어요. 관객들 몇 분 안 계실 것 같다. 그랬더니 한준희 감독님이 배우님 오셔서 그래도 있을 거다. 제가 혼자 왔으면은 굉장히 아무도 없었을 수도 있다. 서로가 없었을 수도 있다.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 영화를 개봉하면은 스코어로 그리고 이제 그 OTT에서 드라마를 이제 상영하게 되는 분수 이런 것들로 굉장히 이제 뭐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유튜버 같은 선상에 올랐다.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는. 근데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실 구별이 덕분에 이제 성남 유튜버가 농담을 하긴 하지만 저는 스스로가 이제 굉장히 결계인 격에서 덕분에 뭐 훌륭한 조회수도 하나 찍어보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확인하셨어요? 그러니까 극장 개봉했을 때와 OTT로 선보였을 때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이제 그 결과치에 대한 것들을 기대를 하거나 대신 조마조마하기도 할 텐데 이 경험은 또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뭐 이게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제 커머셜한 어떤 광고 특성이다 보니까 사실 어떤 뭐 스코어나 이런 것에 대한 거 그리고 어떻게 어떤 지표나 지수를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요. 사실 이제 공개를 한 이후에는 그냥 뭐 저희 같이 했던 제일 공유하는 제가 이제 잘 되고 있는 거죠. 여쭤봤던 것 같고요. 다행히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배우님께도 손민수 배우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또 이렇게 영화로 이렇게 또 드라마를 만나다가 이번 작품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이 작품이 또 목적성이 있는 작품이기도 하잖아요. 광고라는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광고이면서도 되게 저 다양한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너무너무 한준희 감독님 그리고 또 배우씨, 산동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기도 하는데 제가 그 조회수 나온 그 숫자를 듣고 진짜 그 며칠 사이에 정말로 그 뷰수가 나온 게 정말일까요? 이제 그랬더니 정말 리얼 뷰수라고 해주셔서 정말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또 높아지는 그 하나로 볼수록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감독님께서 연출도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서 특히 마지막 그 정량이 시리즈를 네, 저희 현장에서도 감독님이 정말 눈물 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리즈를 또 많은 분들께서 가장 좋아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좀 감사드립니다. 네. 뭐 같은 연기를 하시고 계시지만 사실 매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이제 그 또 이렇게 시청자 관계 그리고 또 이제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을 만나고 계시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요즘 맨날 비빔밥 만드는 거 보다가 이 자리에 와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서신인회로 가장 노동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그 이후에 끝나고 나서 비빔밥 드세요?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제가 나 꽤나 채썰기에 능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한국 와서 한 이틀 지나고 당근 라페를 만들어 먹었어요. 아, 네, 네. 그냥 저도 모르게 그 순간이 그려지더라고요. 한국에 돌아오니까. 그래서 한번 당근으로 뭘 또 만들 수 있을까 해서 당근 라페를 만들었는데 네, 덕분에 또 엄청 많이 배웠죠. 거기서 네. 삶도 배우고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왔어요. 채썰기도 배우고. 네, 네. 정말 지금 좋습니다. 네. 정말 그 뭐 예능 같은 그런 흔치 않은 기회를 통해서는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어떤 캐릭터 그리고 이제 뭐 일이나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성격을 알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보면서 저는 참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현장에서도 정말 묵묵히 일을 많이 하겠구나. 그리고 이번 그 갤럭시 작품이 어떻게 보면 이 기획이 고민시 배우의 그런 근면 성실함을 진짜 제대로 뽑아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하셨고 감독님께서 얼마나 좀
다그치셨는지 좀 다그쳤어요. 다그치셨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현장의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데 고민시 배우님 정말 꼭 예술식사 전에도 일수에서 그랬었고 정말 거의 작품을 위해서 쉼터도 쓰고 온몸을 던져서 정말 작품을 위해 표현하는 것을 불사하시는 느낌이어서 네네. 사실 이 편의 단편을 찍으면서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짧은 연차 동안 계속 다른 어떤 종류의 연기의 표현을 해야 되고 다른 의상과 분장을 해야 되고 또 액션 같은 경우도 따로 훈련을 또 받아야 되고 이제 마지막 그 판타지 명량의 편 같은 경우는 또 정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하늘 보면서 또 감정 연기를 해야 되고 되게 뭔가 굉장히 해야 될 게 많았었어요. 그 짧은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저희가 프리를 한 다음에 이제 촬영하고 이제 아무튼 아웃까지 결과를 내야 돼서 근데 한 번 정말 투덜거리거나 힘든 데서 없이 액션 찍다가 한 번 딱 한 번 정도 이제 투덜거리신 게 아니라 네. 정말 이렇게 약간 영혼이 조금 나가 계신 것 같아가지고 괜찮냐고 말을 걸기도 전에 유채 한 번씩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 바보가 세번 하셔가지고 제가 잘못하겠구나 반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촬영을 감행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과물이 정말 좋은 결과물이 이 작품 안에 담겼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양한 장르들을 하시면서 진짜 뭐 좋은 경험이기도 했겠지만 어려운 점들도 많았을 것 같아서 네, 감독님의 이야기에 붙여서 좀 어떤 점들이 또 이제 그 도전이셨는지 힘든 점이셨는지. 제가 그 전에 갤럭시 작품 촬영하기 전에 좀 오래 쉬었어요. 한 몇 달을. 근데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쉬는 기간이 대체적으로 데뷔하고 나서 길게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는데 저는 빨리 하루라도 현장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좀 아쉬웠던 거는 액션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하는 게 이제 가장 좀 아쉬웠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좀 약간 말도 못 붙이게 하셨던 거군요. 네. 아쉬움 플러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조금 더 있었으면 뭔가 좀 더 괜찮은 그런 씬들을 더 만들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또 감독님께서 연습을 되게 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저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 또한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현장에서 그냥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제가 사랑하는 일을 가장 저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자라는 거를 좀 이게 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늘. 네,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그냥 집에서 혼자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편이고 현장에서는 그냥 최대한 풀어답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S라는 표현만 붙었지만 제목에 24 hours 거의 이제 24시간 동안 배우님을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괴롭히는 네, 뭐 결과물이기도 쉽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고민씨라는 배우의 모든 것들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보여주는 짧은 영상에서 확장해서 더 많은 장르들 안에서 활약을 할 배우님의 모습을 조금씩 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은 프로젝트였는데요. 감독님께서 처음에 고민씨 배우를 이렇게 확장을 해서 이 기획을 하실 생각을 한 계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그 전에도 계속 어떤 배우 작품들 다 저는 오해 청춘이라는 작품 너무 좋아하고요. 네. 그 작품 전후도 너무 좋았었는데 오해 청춘을 보면서 한 번은 같이 작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회가 주어지게 돼가지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장편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장편이 주는 방식의 어떤 그런 종류의 부담은 좀 덜했던 것 같고 그 부담이 없다는 거짓말이지만 작품 나왔을 때 어떤 종류의 어떤 새로움이 됐건 고민시님의 매력이 됐건 그런 것도 보여주는 건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스코어나 뭐 OTT를 했을 때나 뭐 극장영화를 했을 때 스코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건 좀 덜 넣고 이 배우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로 이 배우의
각각의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아무튼 뭐 당연히 먼저 이 자성수 제안이 왔을 때 고배우님이랑 할 수 있으면 꼭 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해주셔가지고 네. 훈훈하게 또잘 생각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독님의 이 코멘트를 배우님에 대한 코멘트를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한준희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로 저희 뭐 차이나타운 백반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등장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한국 영화의 창작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감독님과의 그 작업이 어떤 작업이 되셨는지 배우님께 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 12월 달이었나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감독님을 뵀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뭐 감독님 작품을 그동안 워낙 잘 봤었고 그래서 제 개인 SNS에 막 이렇게 스토리로 올렸던 적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저는 감독님의 작품에 굉장히 놓치지 않고 늘 챙겨보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때 감독님 저희 꼭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인사드리고 몇 달이 지나서 실제로 또 이렇게 광고면서 단편영화 시리즈 촬영을 함께하게 돼서 좀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해서 감독님과 계속 이렇게 쭉 단편으로도 네. 할 수 있는 그런 네. 환경을 만들어보자라고 다짐했었죠. 네, 지금 계속 쓰고 계시는 거죠? 저희 40대 책임져주시고 네, 이번에 협업에 이의가 없고 계속 지지하신다 그러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 이게 나쁘게 보고 어떤 철학이 시작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고요. 오늘 사실은 이제 스테이퍼스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또 한 편의 작품을 보셨어요. 그 작품이 시나리오 가이드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2013년도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감독님이 아까 이런 얘기 해도 되겠죠? 아까 해버렸으니까 보시는 이 시절에 단돈 200만 원을 가지고 뭐라도 해봐야겠다.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라도 영화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제 창작자로서 이후에 스텝을 밟을 수 있겠다라고 하고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뭐 2년이 돼서 사실 장편 차이나타운으로 혜성같이 데뷔를 하셨었잖아요. 네, 혜성이라는 말을 뺄까요? 네. 네. 지금 이 작품은 자본이 이제 마련된 상태에서 찍은 작품이고 시나리오가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굉장히 이렇게 치기 어리지만 작가적인 욕망이 넘칠 때 또 이렇게 작업한 작품인데 두 작품을 한 공간에서 보는 감독님의 소리도 궁금합니다. 아까 잠깐 보시다가 못 보겠다고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네. 10년 전의 나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잠깐 보시면요. 10년이 됐네요. 저도 잘 찍찍을 약간 이런 말을 미진하다. 이렇게 되면 한준이가 될 수 없다?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연님도 아마 연출을 하셨었습니다. 맞아요. 네. 유튜브에 지금 있지 않나요? 네. 그 영화 훨씬 재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영화 다음에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초청이 되면 아이고 저는 아무튼 그냥 이런 거 같아요. 사실 이 SEC가 찍을 때 저는 비평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청약표는 100만 원이 됐건 시나리오가 됐건 영화 찍는 건 사실 진짜 똑같은 거거든요. 별 차이가 저희가 예산의 차이를 항상 얘기를 하고 생각하긴 하지만 저희가 그 돈을 보지도 않잖아요. 그 돈을 쌓아놓고 이건 몇십억짜리야, 100억짜리야, 이렇게 보지는 않으니까요. 그냥 어떤 배우들이 있고 어떤 대본을 써서 카메라 앞에서 리허설을 하고 촬영하고 편집을 하고 완성하는 모든 과정과 과정은 이것만 하는 영화가 됐건 배우자 영화가 됐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다행히도 지금은 뭔가 직업이 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조금 말씀 여쭤보셨던 것처럼 소외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 이 자리에 질문을 하시려고 또 이렇게 굉장히 마음을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빨리 마이크를 또 관객분들에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 두 분 모두 어느 분께라도 네,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래 첫 질문을 좀 이렇게 두 번째 줄 관객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 배우님 연기도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감독님의 경험이 많이 묻어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신하배우님 말씀하신 건가요? 네. 전부 다 사실 SC사에도 네, 지금 공포 그 공포를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공포분들 매우 느끼죠. 네. 느끼세요? 근데 너무 많이 잘 쓰셔가지고 정말 너무 많이 저도 그렇지 않고요. 저는 사실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계속 대본을 지금 쓰고 있는 게 있어서 쓰고 있는데 진짜 10년 전에 시나리오가 있을 때하고 단편이지만 대본 쓸 때하고 지금 쓸 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한 번도 잘 써진 적이 없는 것 같고 한 번도 너무나 쓰고 싶어 막 너무나 욕망이 막 올라가지고 막 이거를 막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진짜 매번 쓰기도 너무 힘들고 한 번도 잘 써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 경험에 가까운 것 같고요. 시나리오 가이드는 제가 작가 이제 로 일을 시작하고 감독 지망 생기던 시절 때에 이렇게 보는 영화사에서 하고 정말 계속 못하고 하고 재미없다고 하고 재능이 없다고 하고 이렇게 3, 4년 5년 듣다 보니까 이 새끼 막 여기 나오다가 이제 그걸 한번 해봐야겠다고 해서 하게 됐던 민망한 부담을 시작했던 영화였었어요. 진짜 이제 그 작가님, 감독님 이런 이제 그 뭔가를 일가를 이루려면 역시 시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모든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앞으로도 좀 감독님의 경험담이 많이 작품에 녹아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배우님께도 그럼 좀 여쭤볼게요. 이 4편의 작품을 하시면서 가장 좀 공감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다 디지털 기술, 미래에 진짜 머지않아서 올 기술들을 활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리얼하게 착 붙어서 조금 놀랐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멀지 않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리얼한 연기를 보여주셔서 어떤 게 제일 또 배우님에게는 좀 와닿으셨는지 이 기술을 적용을 한다면. 저는 아무래도 그 두 번째 이제 공포 시리즈에서 그렇게 라이브 촬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그런 순간들이 자주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기능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개속시를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자주 애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 사진 기능이 너무 좋은데 저는 영상도 너무 잘 나와서 잘 담겨서 그 지점과 그리고 그 번역 기능 있죠. 첫 번째 이제 멜로 장면에서 쓰는 부분들이 저는 평상시에도 이렇게 번역해서 볼 때 되게 자주 이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이런 뭐 이제 그 굉장히 그냥 정말 기술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들이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공감의 지점을 만들어내고 두 분께서 그런 지점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두 번째 질문부터는 조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빨리 드세요. 네, 경쟁력. 네, 고민실 배우님께서 한분 선택을 해주시면 초이스를 해주시면 맨 앞줄. 네, 맨 앞줄께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4가지 장르가 들어가 있는데 혹시 두 분께서 다시 같이 작업을 하시는 기회가 있다면은 어떤 장르로 만나고 싶은지 조금 집중적으로. 예리하고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저는 첫 번째 멜로 시리즈 약간 로맨스물로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이유요? 사실 로맨스 그 이제 첫
번째 시리즈를 가장 첫 촬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이제 준비 시간이 여유로웠다면 약간 좀 항상 늘 아쉬운 부분은 있으니까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잡고서 갔으면 좀 더 재밌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연기적으로 제가 발을 밟은 이후에 확장해 본다면은 그 둘은 2년? 5년? 네, 그런 디테일을 좀 더 살려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도 하고 제가 이제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조금이라도 젊고 예쁠 때 오른손을 제가 20대 때는 이제 그 5월 청춘 말고는 사실 거의 이제 피 보는 장면들을 많이 했다 그렇죠. 보니까 의외로 피와 함께. 그래서 얼른 요네스를 네, 알겠습니다. 배우님은 벌써 이렇게 의견을 밝히셨는데 감독님은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들어볼게요. 저도 내 편도 좋은데요. 저 서진을 보면서 저런 모습을 한 고민시대가 나오는 뭔가 그런 이야기가 극화되어 있는 작품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그러면 비빔밥 만드는? 만들 수도 있죠. 비빔밥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같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거기 로레스가 머리놀이 하시는 비빔밥 안 된다. 비빔밥 죄송합니다. 이 내 편에는 없다. 다른 것들을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까불고도 있어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 다양한 액션 언제든 좋죠. 네. 액션은 너무나 힘드니까. 쾌감이 있더라고요. 착착 보면. 그래서 어쨌든 두 분의 협업이 오늘의 어떻게 보면 화두가 될 것 같은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받아볼게요. 네, 감독님께서 한 분 택해 주세요. 너무 던졌죠. 두 번째 줄이요? 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액션 관련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 액션 판타지 시리즈가 제일 좋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 부천 소재에 있는 웹툰 회사 다니고 있는데 혹시 세 번째 액션 판타지 계열의 작품 작업하시면서 참고하신 영화나 만화, 웹툰이나 아니면 그런 미디어 레퍼런스가 있으신지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배우님이랑 감독님 두 분 다 작업하실 때 가장 기대했던 부분 있으셨으면 하나 듣고 싶습니다. 레퍼런스라고 한다면 이제 시험표는 일단 액자구조로 되어 있는 수많은 이제 게임 속 내가 되어 있는 요즘은 그건 웹툰이나 웹툰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게임의 주인공이 되거나 내가 무슨 후기문을 하면 또 다른 장르인데 무슨 영화인 거죠. 본인의 앞에 이제 인터페이스가 뜨면서 계속 화보 액션물도 있고 성장물도 있고 그게 하나의 장르화가 된 것 같아서 그걸 조금 참여해 보면 좋겠다가 있었고 액션의 베이스라고 한다면 너무 존경하는 유수환 감독님의 영화들 이게 흑백이나 이제 그런 주연 같은 것들 감독님한테 되게 누르지 않으면서 멋스러운 것 같은 기분이 나면 좋겠다도 있었고 주유소도 20년 전 상영하던 주유소 사고도 있었고 그냥 제가 그냥 오타쿠로서 좋아했던 감독님들이 적절히 어떻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직 고민시대인데 라이징한 서세만 기대해서 나머지는 게으르게 기획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안에 있는 그 많은 레퍼런스와 많이 소화했던 작품들이 고민시 배우한테 적용되면서 이제 결과물이 나올 때 쾌감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순간 현장에서 이렇게 촬영본을 보시면서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그 생각 제일 기억나요. 아까 말씀드린 3시에 전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보지 않았거든요. 괜찮으세요 하지 않았는데 오셔가지고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하시는데 진짜 안 괜찮으신가 보다. 액션 반복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모든 합이 정말 거의 다 긴 테이크를 혼자 소화하셔가지고 긴 테이크는 대화 없이 다 찍으셔야 됐었고 그 가운데 너무 추웠거든요. 추웠는데 불구하고 센터 모자 같은 거 쓰시고 정말 힘을 많이 하시고 정도 가지고 시키는 것이 너무 기분 좋을 수도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건 별로
혹시 며칠만에 찍으신 거예요? 저희가 총 5회차였고요. 회차는 액션만 2회차였고 나머지는 3회차였었고 일주일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제가 까먹었어요. 네. 액션 장면 액션 장르 준비하시면서 고민시 배우님께 어떤 걸 기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얼굴? 네. 고민시 배우의 얼굴 액션을 한 것만 충분히 네. 그자 감이 있죠. 그리고 이제 고객님이 뭐 밀수대도 있었고 시팅도 있지만 뭐 이런 식의 어떤 같이 마지막을 네. 본격적으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꼭 한번 이 얼굴로 하는 액션을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유승환 감독이 못한 걸 해야겠다. 감히 그런 생각 하신 못하고요. 좀 흉내 내고 싶었다 저는. 네, 근데 실제로 유승환 감독님께도 제가 이제 그 링크 보내드리면서 감독님 이제 이렇게 해서 한민님께서 엄청 준비하신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세요. 했는데 감독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진짜 배우 꼭 전해줘. 아주 재밌게 잘 봤다. 아주 나중에 인사하면 진짜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비슷했어요. 네, 그래서 자기 너무 잘하던데? 뭐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감독님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되게 저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었죠. 네. 그 배우님들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 그간에 많은 이제 사실 우리처럼 영화 팬이셨던 굉장히 명백하게 그런 출신이신 감독님인데 그 관찰들이 지금의 좋은 결과들을 이번 작품뿐만이 아니라 한준희 감독의 창작의 비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많아가지고 제일 어려운 거는 고민시 배우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야 돼요. 네. 저는 네. 네, 저기 맨 뒤쪽에 앉으시 네, 지금 뒤돌아보셨어요. 뒤돌아보시고. 네, 맞으세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마지막 질문에 기회를 받으신 걸 축하드리면서 뵙겠습니다. 영감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잘 봤고 연기도 너무 잘 봤고요. 두 분에게 질문인데 일단 감독님은 파워너스라는 그 출연하셔서 말씀하실 때 만신을 쓰면 데뷔할 수 있다는 말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만신 쓰기 전에 연출하신 영화고 지금 또 상업 영화도 찍으셨잖아요. 그런 소회나 감상을 좀 듣고 싶었고 배우님도 단편 영화를 본인이 연출을 하시면서까지 찍으셨고 단편 영화 찍으시라고 사원 영화로 데뷔를 하시고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DP 때 홍보하는 지원 덕후 같은 거 했었는데 그 말씀을 쓰면 데뷔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제 뭐냐면 저희가 20대 때 이 시나리오 가이드를 찍기 전에도 그래서 그 단편을 준비하거나 연출을 하거나 이제 뭐 누군가 새끼 작가로 하거나 얘기하면서 그런 말들을 재미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재미있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영화 일이 배우는 모르겠지만 작가 감독의 일은 꼭 어마어마한 재미 있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표현이거든요. 저가 그렇다고 생각을 진짜 하고요. 근데 그 얼마큼 이거를 열심히 했는가에 대해서 누가 저한테 얘기했던 기준이 그 만 페이지였었어요. 네가 A4 만장 정도의 대본도 안 쓰고 그 만장이라고 해도 영화 시나리오가 100페이지가 한 편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해서 100편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지만 저는 직업입니다. 영화 편 들어갈 때까지 각색 한 보통 10고 이상 고치니까요. 그럼 벌써 1000페이지가 넘겠죠? 그렇게 이제 습작하고 뭐하고 쓰고 빼고 쓰고 빼고 하다 보면 뭐
1년, 2년 만필지를 아마 지금 데뷔하신 모든 작가분들은 다 훨씬 많이 썼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해봐야지 진짜 이게 재밌는 얘기가 재밌는 거 아닌가 하고 감히 누군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저한테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그렇게 합리화를 하지 않으면 계속 뭐 일을 하는데 동력이 없을 것 같아서 뭐 그 당시에는 영화제 단편을 만들었을 때거나 뭐 공부전에 신청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지 못했었고 뭐 연출을 하려고 해도 뭐 정말 원하는 감독님들 연출부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런 식으로 뭔가 제가 저한테 동기부여를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오신 분들이 뭐 영화 만들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재능 이외에 물리적인 노력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네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데뷔 초 때 기획사가 없었죠. 그때는 회사도 없고 그리고 입시도 다 떨어졌었고 뭐 하나 해보려고. 무단 얘기 들으겠어요. 네, 아니 그때 당시에 필름메이커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필름메이커스에 엄청 막 이것저것 오디션 올리고 했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근데 나는 어쨌든 현장에서 빨리 뭔가를 경험을 해보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좀 나라는 사람이 실제 현장에서 활동을 좀 해볼 수가 있을까. 저에게 크고 작은 건 그때는 절대 중요하지 않았고 그냥 현장 경험을 너무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웹드라마 작업을 몇 번 이제 같이 했던 진짜 작품 하나를 위해서 만든 만난 분들끼리 그냥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열정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무언가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때의 제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가장 뜨겁고 그래서 그걸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나중에 점점 또 좋아해 주시고 이래서 뿌듯한데 지금은 상업영화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상업이다 뭐가 이렇게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작품을 할 때 작은 역할이건 큰 역할이건 저는 뭔가 그 영화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강렬하게 있거나 아니면 뭐 제가 그 캐릭터로서 이렇게 연기를 했을 때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뭐 크기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늘 제가 본질을 잃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도 결국엔 제가 작품을 선택을 하고 그 작품을 봐주시는 건 많은 관객분들과 이제 시청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즐겁게 일한 만큼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즐거운 마음을 갖고 행복하게 일하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지금의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기까지 정말 좀 어려웠던 시절에도 도전을 했던 그런 정책들 그리고 결과물들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라는 생각을 하며 이런 이야기를 30분에 하기는 너무 짧은데 그래도 엑기스 같은 얘기들 코멘트들 많이 얻어가셨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짧게 한마디씩 하면서 저희 토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하고 짧게 한마디 더 모르겠지만 아무튼 꼭 빠지는데 문희철님과 또 좀 더 긴 얘기를 가지고 만나볼 수 있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영화관에서 얘기하는 건 항상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 많이 하면서 좋은 에너지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조만간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에 사인해주세요. 여러분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다음 또 상영들도 많이 또 즐기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관객분들 저희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스트분 퇴장.